자, 이번 시간에 대해서 우리 320페이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0페이지와 관련돼서는 무슨 등기가 나와 있어요? 멸실 등기가 나와 있어요. 자, 멸실 등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멸실 등기와 관련돼서는 뭘까요? 바로 사실적 측면이라는 거야. 사실적 측면이다. 자, 사실적 측면으로서 전부 멸실이에요. 부동산이 전부 멸실했을 때 이때 무슨 등기다? 멸실 등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멸실 등기와 관련돼서 이거는 전부죠. 그래서 전부 포인트를 잡아서 전부는 자, 주등기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등기. 자, 주등기로 이루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멸실 등기다. 멸실 등기라는 것은 뭐예요? 사실적 측면으로서 여기는 단독 신청이야. 단독 신청. 자, 그 다음에 단독 신청으로서 사실적 측면이니까 이해관계 내 승낙서가 불필요한 등기죠. 그래서 승낙서 불필요한 등기. 이렇게 우리가 잡을 수가 있고요. 자, 승낙서가 불필요하다면 승낙서가 이조될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 인감 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겠죠. 멸실 등기와 관련돼서 사실적 측면이다. 그러면 자, 1개월의 등기를 강제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잡아 두셔야 되고, 여기와 관련돼서 이제 건물이 부존재하는 경우. 자, 건물이 부존재한 경우도 이때는 자, 멸실 등기라는 거 한번 확인해 두고, 원래는 뭐 표제부와 관련돼서는 1개월이죠. 그러면 1개월인데 건물이 부존재한 경우는 기다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요거는 바로 지체 없이라는 거, 요걸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멸실 등기와 관련돼서는 사실적 측면, 전부 멸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두면 멸실 등기는 더 이상 할 것도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확인해 둘 거는 전부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야 돼. 자, 전부 멸실, 그러면 멸실 등기. 일부 멸실하면 변경 등기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러면 거기에 의 부분에 대해서 5번째 줄, 4번째 줄인가요? 거기에다 줄 한번 꺼놔요. 존재하지 않는 건물의 등기가 있는 경우도 멸실 등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로 1번에 그러면 가로 1번과 관련돼서 밑에 가서 그러면 1개월을 줄쳐놓고요. 그러면 건물이 부존재한 경우는 그러면 지체 없이 밑에서 3번째 줄을 줄거놓고 그래서 지체 없이 확인을 해둬야 돼. 그러면 1개월이냐 지체 없이냐 그거는 29회 때 우리가 뭐의 박스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두고요. 자, 321페이지 대의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한번 설명을 들어봅시다. A가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토지가 있는데 B라는 사람이 건물이 하나가 있어. 그러면 지금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요. 건물이 전부 불탔다고 그러면 멸실 등기를 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건물이 멸실했을 때 B는 거진 신청을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1개월을 기다려서 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달랐을 때, 건물이 멸실했을 때, 이 토지 소유자는 건물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대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런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321페이지 가로 2번 대의 신청.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전부 정보가 나와 있고요. 등기상 이해관계 내 통지가 나와 있고, 자, 그 밑에 이제 멸실 등기 실행과 관련돼서 거기 뭐라고 써놨냐면 주등기, 표제부 등기죠. 표제부 등기. 그걸 한번 확인을 해두고 자, 멸실 등기는 등기부가 폐쇄된다. 그래서 마지막 제줄에 폐쇄 이렇게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폐쇄 등기부와 관련돼서는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영구 보전과 관련돼서 폐쇄 등기부도 결론 영구 보전 장부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멸실 등기와 관련돼서 내용에 따른 분류가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자, 멸실 등기는 더 이상도 말고 더 이하도 할 필요가 없어요. 멸실 등기와 관련돼서 꼭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방법과 형식에 따라 불려서 원칙입니다. 자, 1, 2, 3, 4로 나가는 게 주등기. 1, 2, 3, 4로 나간다. 그래서 독립번호를 붙인다. 그래서 독립등기가 돼요. 자, 그러면 독립등기와 관련돼서 1 다음에 2번 새로운 번호를 붙여간다. 그래서 신등기라는 걸 잡아두고 결론적으로 요거는 뭐예요? 주된 등기가 되는 거야. 자, 부기등기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종된 등기가 되겠죠. 종된 등기. 자, 그러면 주등기, 주된 등기요. 종된 등기는 부기등기야. 방법과 형식에 따른 분류로서 예적 조문으로서 반드시 법률의 규정이라는 거예요. 법률의 규정. 자, 그러면 부기등기는 법률 규정에 한한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관계 다시 한번 따져놓고 주등기와 말소되면 부기등기는 원칙상 무슨 말소다? 직감 말소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자, 그렇다면 이제 부기등기와 관련돼서 부기등기는 요거는 별표가 5개짜리야. 자, 부기등기와 관련돼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32회 때 부기등기가 안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그게 정답이 되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출제가 되죠. 늘 부기등기는 단독 문제로 출제되다가 부기등기와 관련돼서는 A적으로 뭐예요? 올해는 지문으로 32회 때 지문으로 출제됐다는 거. 자, 부기등기는 우리는 부기등기와 관련돼서 우리 정말로 잘 정리해놔야 돼. 그래서 부기등기 유형과 관련돼서 우리 3개는 이미 봤어요. 그러면 유형 5개를 한번 우리가 잡아보도록 해요. 유형 1. 자, 유형 1과 관련돼서 자, 독립적으로 구성한다. 주등기. 독립적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부기등기. 그러면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구성한다. 주등기. 구성하지 않으면 부기등기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잡아놔야 돼요. 자, 독립적으로 소유권으로서 파생이 되면 주등기요. 소유권 이해 권리로 파생이 되면 즉 부기등기로 이루어진다. 이 파생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목적으로 구성이 돼요. 그러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할 때는 주등기요. 소유권 이해 권리를 목적으로 할 때는 부기등기요. 이 파생이 구체화되면 즉 이전 등기가 되는 거예요. 이전 등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소유권과 소유권 이해 권리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 자, 유형 3과 관련돼서 소유권입니다. 자,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해 권리냐에 따라서 처분 제한 등기. 자, 처분 제한과 관련돼서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을 걸었다. 주등기요. 소유권 이해 처분 제한을 걸었다. 즉 부기등기화 등. 그러면 처분 제한 등기와 관련돼서 유형 3와 관련돼서는 31회 때 우리가 출제가 됐고요. 자, 유형 4와 관련돼서는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바로 권리 변경 등기야. 자, 변경 등기와 권리가 붙었다. 그러면 이거와 관련돼서는 이해관계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주등기요. 자, 성낙서를 첨부하면 이때는 부기등기요. 성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이때는 주등기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그때는 부기등기다. 그러면 권리 변경 등기와 관련돼서 자, 이해관계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 5번째와 관련돼서는 자, 가등기를 정점으로 우리가 보셔야 돼요. 가등기와 관련돼서 가등기를 정점으로 해서 자, 요 앞에 본등기가 뭐냐에 따라서 그러면 본등기. 자, 본등기. 자, 그러면 이제 노래를 불러볼까요? 자,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야. 자, 본등기가 부기등기만 가등기도 부기등기야. 그러면 가등기와 부기등기의 관계는 그러면 가등기는 요 앞에 본등기 형식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면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 본등기가 부기등기면 가등기도 부기등기. 그러면 부기등기와 관련돼서 주등기, 부기등기와 연결이 안 된다면 앞으로 문제 푸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응 1과 관련돼서 독립적으로 구성한다. 독립적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부기. 자, 소유권으로 파생이 된다. 소유권 이의 권리로 파생되면 부기등기.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는 주등기요. 소유권 이의 권리의 처분 제한은 부기등기요. 변경과 관련돼서 이해관계는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주등기, 부기등기가 성립이 되고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 이제 빨리 물어보자.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 본등기가 부기등기면 가등기도 부기등기. 그러면 가등기는 본등기 형식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면 유형 1부터 유형 5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부기등기를 우리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기본서 327페이지. 자, 327페이지. 자, 요걸 토대로 해서 우리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관계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부기등기란 그 자체로서 독립한 순위번호를 가지지 않고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를 말한다. 이거죠. 자, 1 그러면 주등기, 1-1 그러면 가지번호를 붙이죠. 그러면 1-1-1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부기등기는 부기등기도 가능하다. 그러면 2번 그러면 주등기, 2-1은 부기등기. 그러면 1번하고 2번이 싸우면 1이 이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1-1하고 2-1이 싸우면 1-1이 우선순위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 부기등기 상호간에는 등기 순서에 따라주죠. 그러면 1-1과 -1이 싸우면 1-1이 우선순위. 그러면 주등기와 말소되면 부기등기는 원칙상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 이제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명인 표시 변경. 그러면 P7갑을 P1000도로 개명하는 거야. 그러면 1번과 관련돼서 언제나 부기등기라고 써요. 항상 부기등기야.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다. 이렇게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1번은 언제나 부기등기다. 자, 2번으로 우리가 가보시죠. 자, 그러면 이전 등기 동그라미. 이전 앞에 소유권 A 권리가 붙어서 그때는 부기등기라는 겁니다. 저당권 이전 잘라놓고 저당권 이전 앞에 저당권이 접었다. 부기등기. 자, 가등기 상의 가등기, 부기등기로 이루어집니다. 한매권 이전 잘라놓고 한매권 밑에 부기등기, 이전 등기 밑에 부기등기. 그러면 부기등기는 부기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그래서 2번과 관련돼서는 요 유행2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번 지문을 보죠. 자, 소유권 행위 권리를 목적 동그라미.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 그때는 부기등기로 이루어집니다. 자, 저당권부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질권. 여기에 저당권 줄쳐놓고 그러면 부기등기. 자, 지상권 설정자라는 지역권 설정 등기. 지역권이 바로 소유권이 아니라 소유권 이의 권리죠. 그때는 부기등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4번 지문과 관련돼서 요 처분 제한을 정점으로 해서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의 권리냐에 따라서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소유권 이의 권리에 관한 처분 제한 등기, 부기등기야. 5번의 변경 경정이죠. 앞에 권리가 붙었다. 이 부분이네요. 이해관계는 있다. 주등기. 이해관계는 없으면 부기등기요. 청락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요. 첨부하지 않으면 주등기다. 자, 그 다음에 6번 특약 동그라미, 7번의 약정 동그라미, 8번의 약정 동그라미. 그러면 특약과 약정과 약정이 들어갔다. 이때는 부기등기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부기등기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 원칙은 주등기요. A는 부기등기야. A적 측면은 무슨 규정이다? 법률의 규정이야. 그러면 한 특약과 약정과 그 다음에 약정은 부기등기하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원칙은 주등기요. A는 부기등기로. 부기등기는 법률의 근거에 한한다. 이런 질문이 나오면 맞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 우리가 연결이 되고요. 자, 부기등기 실행과 효력으로서 등기관이 부기등기할 때 부기등기 어느 등기에 기초한 건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된다. 그래서 가지번호 다시 1 이렇게 연결이 돼. 자, 부기등기는 각 월구에 실행되고 표제부는 할 수 없어. 그래서 표제부는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각구도 주등기, 부기등기가 가능하고 월구도 주등기, 부기등기가 가능하다라는 걸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4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3번을 우리가 봐야 되겠네. 한 개의 주등기, 여러 개의 부기등기를 할 수 있고 부기등기한 부기등기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네. 자,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는 원칙상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야. 4번 우리가 나와 있죠. 기존 주등기가 말소되면 그 등기에 부기된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 말소한다. 오케이.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른다. 같은 주등기에 관한 항은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등기의 순서에 의한다. 그러면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관계. 그러면 320 자, 5페이지는 반드시 우리가 출제된다는 거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관계 반드시 우리가 잡아둬야 됩니다. 325페이지 우리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주등기, 부기등기의 관계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요번 코스에서 원칙은 주등기, A는 부기등기로 자, 주등기가 아닌 것 부기등기를 골라라. 부기등기가 아닌 것 주등기를 골라라. 세팅을 좀 해두셔야 돼요. 자, 부기등기와 관련돼서는 독립적으로 구성하면 주등기요. 독립적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부기등기요. 소유권으로서 파생이 되면 주등기요. 소유권 이해 권리로 파생이 되면 그때는 부기등기야.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는 주등기요. 소유권 이해 처분 제한 등기는 부기등기다. 권리의 변경 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 자, 그러면 가등기와 관련돼서 본등기가 주등기만 가등기도 주등기, 본등기가 부기등기만 가등기도 부기등기. 그러면 방법과 형식에 따른 분류로서 자, 주등기, 부기등기로 나눠진다. 그래서 325페이지 부기등기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테마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테마가 327페이지 2번에 무슨 등기가 나와 있죠? 가등기가 나와 있어. 자, 가등기. 자,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요거는 말씀을 드리면 잔소리예요.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이거는 별표가 무한대야. 가등기는 무조건 출제가 돼요. 가등기와 관련돼서 32회 대출제 경향을 분석하면 가등기는 독자적 문제로 출제됐고 그러면 지문으로서 몇 개 유입이 되죠.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반드시 우리가 출제가 돼요. 그러면 가등기와 관련돼서 일단 요걸 머릿속에 그 위에다 세팅을 하나 해놔야 돼요. 효력입니다. 자, 효력에 따른 분리예요. 효력에 따른 분리로서 이때 효력은 뭘까요? 자, 물권적 효력이라는 거예요. 물권적 효력. 자, 물권적 효력이 종국적으로 나타난다. 이걸 종국등기라고 그래. 종국등기는 결론적으로 자, 본등기하고 같은 말이에요. 예비등기의 대표 선수는 가등기가 있다라는 거야. 가등기. 그래서 가등기와 관련돼서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예비등기로서 그러면 물권적 효력이 장차 예비하는 것.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하나 컨셉을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다음 중 종국등기가 아닌 것. 종국등기가 아닌 걸 골라라. 즉 예비등기를 골라라.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되고요. 자,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이제 가등기
자, 가등기는 이렇게 세팅을 딱 해놔요. 밥상을 딱 챙겨놔야 돼. 가등기, 가등기입니다. 자, 가등기를 가지고 순위 버전. 가등기는 그러면 물건적 혈액이 소급하는 게 아니라 순위가 소급한다. 자, 동그라미를 쳐놓고요. 자, 가등기는 처분할 수 있어. 그러면 자,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한 거야. 물건적 혈액을 장차 발생이야. 가등기는 그러면 가등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해 둘 때 가등기는 예약이라는 거예요. 가등기는 예약이야. 예약이에요. 자, 가등기는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가등기는 등기소로 가. 등기소. 그래서 등기소는 바로 신청이야. 자, 둘이 가면 공동신청이요. 혼자 가면 단독신청이야. 그래서 가등기와 관련돼서 단독신청과 관련돼서 또 우리 단독신청, 가등기 명인의 그자의 말소, 그게 바로 단독신청이라는 게 또 32회 때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 가등기는 그러면 이렇게 세팅을 밥상을 차려놨어요. 예약. 가등기는 등기소로 간다. 가등기를 가지고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고 물건적 혈액을 장차 발생시키기 위해서. 자, 이렇게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차려한 아이디어고요. 자,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왜 힘드냐? 가등기는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가등기는 자, 그러면 가등기를 정점으로 해서 여러 각도에서 8개를 생각해야 돼. 8개. 와. 그러니까 가등기가 정신이 없어요. 가등기와 관련돼서. 자, 가등기를 정점으로 해서 꼭 확인할 게 있거든. 가등기. 자, 소유권이냐. 자, 가등기는 소유권인지 소유권 이해의 권리인지를 확인하라. 소유권 이해의 권리. 자, 그러면 소유권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가구죠. 가구에 기록할 수 있고요. 소유권 이해 권리는 얼부야. 그러면 가등기는 가구에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가등기는 가구 또는 얼부에 기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번등기가 뭐냐에 따라서 요거는 조금 전에 했죠. 본이야. 번등기라는 소리. 번등기가 주야. 번등기가 부기등기야. 그러면 번등기와 주등기면 가등기는 주등기에 간다는 거야. 자, 그러면 가등기는 요 번등기가 부기등기면 가등기도 부기등기야. 그러면 가등기는 요 번등기 형식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일반 가등기라는 게 있고요. 담보 가등기가 있어요. 이미 한번 설명이 됐어요. 일반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는 달라. 그러면 가등기는 단지 순위 버전이야. 담보 가등기는 담보가 붙었죠. 그래서 담보 그러면 경매 청구권 우선 변제적 혈액이 발생한다. 그러면 일반 가등기냐 담보 가등기냐 구분을 먼저 인지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또 하나 잡아둘 거는 가등기 시냐 가등기한 번등기 시냐 이걸 우리가 구분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가등기를 정점으로 해서 생각할 게 너무 많다라는 거야. 지금 자, 가등기를 정점으로 해서 앞에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해 권리냐 번등기가 뭐냐 일반 가등기냐 담보 가등기냐 가등기시냐 번등기시냐 요걸 우리가 구분을 하면서 우리가 뭐예요? 책을 읽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그럼 요 틀은 우리가 잡아두라고. 혈액, 전국등기, 예비등기. 전국등기를 번등기라고 그러고 예비등기를 가등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등기는 예약, 가등기는 신청, 등기소로 가요. 가등기를 가지고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고 물건적 혈액을 뭐예요? 장차 발생. 자, 가등기는 번등기 형식에 따라서 이 가등기를 정점으로 해서 주등기도 될 수 있고 부기등기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해 권리냐 가등기시냐 번등기시냐. 자, 그러면 이걸 태도로 해서 자 327페이지 하나씩 점검해 봅시다. 가등기는 워낙 중요합니다. 자, 부동산 물건이나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순위를 미리 보전하기 위해서 실행하는 등기를 말한다. 일반적인 청구권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가등기냐 담보 가등기냐 다릅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가등기 할 수 있는 권리. 본등기 할 수 있는 권리는 모두 가등기 대상이 된다. 제3자는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 임차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이러한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동그라미잖아요. 자, 그 옆에 관련돼서 우리가 절차법상 권리 변동, 그래서 보전, 설정, 자, 여기와 관련돼서 보전, 각호를 최초로 계산하죠. 보전은 가등기가 안 돼. 자, 처분, 가등기를 가지고 순위 보전이지 처분 제한의 가등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보전 등기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자, 가등기 기한 처분 제한 등기는 안 돼요. 가등기는 단지 순위 보전이라는 거야. 그러면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설정, 이전, 변경, 그 다음에 소멸에 대해서 가등기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가로 3번과 관련돼서 가로 2번과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보죠. 다만 이러한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할 때만 가등기가 가능하므로 보전과 처분 제한 등기 대해서는 할 수 없다.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소멸가 그래서 서리 변소에 대해서만 가등기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가등기로 보전되는 청구권, 여기에 이제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청구권과 관련돼서 바로 채권적 청구권이 있어. 자, 물권적 청구권이 있어요. 자, 그럼 간단하게 이제 이번 달 고세는 이렇게 놓자고요. 채권, 상대권이죠. 채권은 보전할 청구권이죠. 가등기 대상이다. 물건은 절대권으로서 보전할 청구권이 없어. 그래서 가등기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채청은 가등기 대상이요.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야. 자, 채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물권적 청구권으로 가등기를 보전할 필요가 없이 가등기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활용해 두셔야 돼요. 자, 4번에 가등기 허용 여부와 관련돼서 소유권 보전 안 돼. 자, 보전할 청구권이 없습니다. 자, 2번과 관련돼서는 우리 다시 한번 잡아보자고요. 맨 밑에 2번입니다. 자, 4개의 지문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시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가등기 기한, 가처분. 그러면 가등기 기한은 뭡니까? 기한이죠. 가지고라는 뜻이야. 그러면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 걸 수가 없어요. 가등기를 가지고 순위 보전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또 잘랐어요. 가등기 의한이야. 그러면 기한과 의한은 같은 말이겠죠.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은 걸 수가 없다라는 거야. 자, 요거와 관련돼서 가등기를 정점으로 해서 가등기를 가지고 처분 제한은 걸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사실 요 3개 지문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지문이야, 사실. 가등기 기한 가처분, 가등기 의한 가처분, 처분 제한의 가등기 될 수가 없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가등기 대안이야. 대안이라는 것은 뭘까요? 가등기 자체라는 뜻이거든. 자체를 하나 건지면 상이라는 거야. 그래서 가등기 대안, 가등기 상의 가처분은 될 수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순수하게 분석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가처분 등기는 뭘로? 부기 등기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돼서 같은 맥락의 지문은 뭘까요? 그래서 가등기 상의 가등기라는 거야. 가등기 상의 가등기. 상이죠. 그러면 이때 가등기는 결론적으로 즉 부기 등기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등기 상의 가등기는 즉 가등기 이전 등기, 부득이 등기야.
또 이제 넓혀가는 거죠. 가등기, 이전등기, 즉 부기등기요. 자, 가등기는 부기등기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기등기는 부기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연결이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한, 어한 같은 말이에요. 대안은 다른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지문들을 자기가 스스로 자꾸 연습을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지문과 관련돼서 우리 327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자, 처분 제한의 가등기 나와 있죠. 처분의 등기에 대한 가등기는 가압류 가처분은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는 등기로서 사적 권리에 대한 청구권을 배장으로 하는 가등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야. 이유는 가등기를 가지고 처분 제한은 걸 수가 없어.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보전이라고 그랬죠? 순위만 보전해 주는 거야. 자, 3번과 관련돼서 물권적 정권, 특히 말소는 물청이야. 가등기 대상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잡아낼 수가 있고요. 자, 328페이지 가보시죠. 자, 그러면 요 지문하고 요 지문을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봐요. A가 자, B가 이 집에다 순위를 확보해서 가등기를 해놨다고 생각해봐요. 가등기. 자, 그러면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어. 그러면 C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가등기를 또 걸 수 있어. 그러면 요거는 이중 가등기. 이중 가등기도 돼요. 근데 요 이중 가등기, 요거 가등기가 두 개라는 거야. 이중 가등기예요. 그럼 B가 뭐예요?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실행하면 올라가겠죠. 그러면 양립이 불가능하면 나중에 말소를 시켜버려. 일단 이중 가등기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B가 이 집에다 가등기를 하나 해놨어요. 근데 C라는 사람이 있어요. C라는 사람이 B한테 1억을 구워줬다라는 거야. 1억을 구워줬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네. B야, 돈 갚아라. 돈 갚아라 그랬더니 없어 그러는 거예요. 배째라. 그러니까 조사해봤더니 B가 이 집에다 가등기를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C가 요 속에 쏙 들어가서 C라는 사람이 이렇게 가등기를 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요게 전체가 가등기죠. 그래서 가등기 상의 가등기라는 거야. 요거는 가등기 상의 가등기로서 이때 가등기도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요때는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이중 가등기고 요거는 가등기 상의 가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328페이지 상단에 가니까 이중 가등기도 결론 허용된다 이 소리야. 자, 이번에 가등기 의자 동그라미잖아요. 그러면 상으로 바꿔놔봐요. 가등기 상의 이전 등기, 즉 부기 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다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 5번과 6번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어요. 가등기 상 동그라미. 가등기 상의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도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중 가등기, 가등기 상의 가등기, 가등기 상의 가처분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329페이지 우리가 보죠. 가등기에 대한 문제, 본등기, 가처분 등기. 자, 여기 봅시다. 가등기의 기한. 본등기야. 자, 그러면 요거 가등기죠. 기한은 뭐예요? 가지고. 요거는 가처분이 아니라 본등기입니다. 그러면 가등기는 계약이라고 그랬어요? 예약이라고 그랬어요? 예약. 본등기는 완결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예약 완결권, 즉 형성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가능하죠. 근데 가등기에 의한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를 실행해야 돼요. 근데 이걸 본등기를 금지했어. 자, 요 본등기를 금지할 때 금지 가처분 등기는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 부분이 329페이지. 자, 요게 이제 7번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잘라놓고 금지하는 가처분 당연히 가가사유가 되죠. 왜? 본등기는 본등기를 실행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9조 2호와 관련돼서 우리
자, 이와 관련돼서 가등기 대상이 아니 각하 사유가 된다라는 거죠. 자, 유적은 사망 시에 나타나요. 사망 시에 나타나.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특별 허령 요건이야.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 순위를 확보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우리가 가등기, 사망 전하고 사망 후를 나눠봐야 돼. 후 전을 나눠봐야 돼. 이때는 전은 안 돼요. 후에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망 시 효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 유정은 그러면 사망 전이냐 사망 후냐 이걸 나눠보셔야 돼. 그러면 유정은 언제나 가등기 틀린 지문이 되죠. 그럼 유정을 온유라는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생존, 동그라미, 생존은 안 돼요. 그러면 사망 후에는 가능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거기 유정과 관련돼서는 사망 전 단계를 후를 나눠보셔야 되고, 그 밑에 8번과 관련돼서 사인 정형, 우측에도 한번 써봐요. 자, 사인 정형, A 조건이 하나 나와 있죠. 그러면 사인 정형과 관련돼서 사망이에요. 사망을 인이라는 것은 정지 조건부야. 정지 조건부로 정의하는 거야. 정의하는 것. 자, 그러면 우리가 봅시다. 가등기는 해약이고요. 가등기를 가지고 순위 보전이고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고 물권적 혈액을 장차 발생. 그러면 정지 조건부는 장차 발생. 그럼 사인 정의는 결론 가등기 대상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8번과 관련돼서 다만 사인 정의를 언유로 하는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는 당사자 생존 중에도 가능하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330페이지로 가서 이걸 한번 두 개를 한번 써봐요. 자, 가등기는 예약 완결건이죠. 예약 완결건. 판매건도 예약 완결건이야. 그러면 판매건 자체는 자, 자석으로 갖다 대면 이거는 자, 플러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도 플러스예요. 그러면 플러스는 밀어내죠. 그러면 판매건 자체는 가등기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야. 자,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예약 완결건 플러스가 되고요. 자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판매건 이전이야. 이전이 붙었죠. 이거는 마이너스가 되네. 판매건 이전은 예약 완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붙죠. 그러니까 판매건 이전은 가등기 대상이 된다라는 거야. 예약 완결건 밀어내요. 판매건 이전은 예약 완결건이 아니야. 가등기는 예약 완결건으로서 자석이면 붙어요. 그러면 판매건하고 판매건 이전은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돼. 그러면 우리가 330페이지 맨 위에 9번과 관련돼서 판매건 이전 잘라요. 그러면 판매건 이전은 달라붙어. 그래서 판매건 이전은 가등기 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9번까지 전부 이렇게 저희가 스스로 자, 읽어가면서 이해해 놓으라고요. 이해해 놓으면 모든 게 다 완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확인해 두고. 자, 판매건은 예약이야. 신청이야. 원칙이 공동이죠. A가 단독 신청이야. 그러면 단독 신청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A적 측면을 보도록 하죠. 자, 동그라미 2번이야. 단독 신청.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한 경우 가등기의 승낙 동그라미. 승낙은 진정성이 확보되죠. 즉 단독 신청이야. 가등기 가처분 명령 이걸 조심해야 돼. 명령이 들어가 있다 해서 명령 등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때는 그러면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됨으로써 즉 단독 신청이라는 것 요걸 우리가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단독 신청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고, 자, 신청 정보 및 청구 정보. 그거는 이제, 자, 특히 뭘 조심해야 하냐면 2번을 조심해야 돼. 동그라미 2번. 자, 토지거래허가증, 거래죠. 거래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대가성. 그러니까 유상, 계약과 예약에 대해서 제공해 주시면 돼. 근데 자, 그러면 가등기는 예약이죠. 그러면 토지거래가증은 뭐예요? 가등기 시에도 제출해야 돼. 그러면 가등기에 제출해놨으니까 본등기에는 첨부할 필요가 없거든. 그 2번이 바로 그거예요. 가로 2번에 2번.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서는 원칙적으로 첨부할 필요가 없지만 자, 거기 토지거래가구역 줄쳐놓으세요. 가등기에는 토지거래가증을 전부 정보로 제공해야 된다. 그러면 본등기 시에는 따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가등기 실행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자, 가등기 일단 출발은 여기서 해봐요. 자, 전국 등기는 본등기. 본등기 앞에 본등기 형식에 따라서 달라져.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 본등기가 부기등기면 가등기도 부기등기. 그러면 가등기는 본등기 형식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330페이지 하단 부분을 읽어보죠. 가등기 실행, 소유권 이전의 정권을 보존하는 자는 가등기는 각부의 저당권 설정 정권을 보존하는 가등기는 얼구에 기록한다. 또한 등기 형식은 본등기 형식에 따르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본등기가 주등기죠. 그러면 가등기도 주등기야. 전세권 이전 앞에 전세권이 붙었다. 부기등기야. 본등기가 부기등기니까 가등기도 결론적으로 부기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가등기는 본등기 형식에 따라서 달라진다. 본등기가 주, 본등기가 부. 그러면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 본등기가 부기등기면 가등기도 부기등기. 이렇게 연결이 되기 시작한다. 자, 가등기와 관련돼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가등기 효력은 예비등기야. 그러면 가등기 안으로서 물권 변동, 즉 종국 등기 효력이 아니죠. 그러면 대항력, 추정력, 종국 등기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요거 정리해요. 그러면 가등기와 관련돼서 추정력과 관련돼서 그동안 제일 많이 출제됐어요. 그러면 추정력이라는 것은 본등기 효력이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등기, 즉 예비등기는 추정력을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등기는 단지 무슨 보전? 순위만 보전해 준다는 거야. 자, 자꾸 우리가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가등기를 가지고 순위 보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고 물권적 효력을 장차 발생, 자꾸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등기 겸 이제 본등기를 실행하려고 그래. 331페이지. 자, 가등기 겸 본등기. 그러면 가등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A야. 가지고 완결권을 실행해야 돼. 완결권. 자, 그러면 가등기 겸 본등기를 실행할 때 본등기를 실행하면 물권적 효력이 소급하는 게 아니라 즉 순위가 소급한다. 이걸 조심해야 되고. 자, 여기와 관련돼서 우리 자 32회 때 2.5점짜리 이거 한번 들어보자. 자, B가 이 집에다 가등기를 해놨어. C, D한테 처분했어요. 가등기기에서 본등기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물권적 효력은 서열 세 번째야. 가등기는 순위가 소급하죠. 그래서 순위가 이렇게 소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등기, 여기서 농담을 한마디 하고 들어가죠. 개미 봐봐요, 개미. 개미를 3등분하면 죽는다. 그죠? 그러면 개미를 3등분하면 머리, 몸통, 다리. 그래서 결론은 죽는다. 그러면 우리 가등기도 그러면 3단계를 해둬야 돼. 가등기 전에 이루어졌다. 살아남아. 가등기 상에 이루어졌다. 살아남아. 그러면 이 중간 처분의 등기와 관련돼서 중간 처분은 양립 가능과 양립 불가능을 나눠봐야 되겠죠. 양립 불가능하면 그때는 자, 직권 말소야. 이때 직권 말소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그러면 죽여놓고 통지해. 그러면 이때는 사후 통지가 되는 거야. 통상 사전 통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통지라는 것.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신경을 바짝 쓰지 않아도 되겠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제 작년은 별표가 5개 했는데 별표 하나 정도를 우리가 해놓으셔 정리를 우리가 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신청인과 관련돼서 공동신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요. 특히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 부분이 하나가 있어. 그게 바로 자, 동그라미 2번의 니은 부분이야. 요 니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여기에 자꾸 헷갈려요. 자, 그러면 가등기랑 번등기는 예약 완결권적 형성권이야.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처분 권능이 있어야 돼. 그러면 수인의 가등권자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처분 권능이 있어. 남의 지분은 처분 권능이 없죠. 그러면 자기 지분에 대해서 번등기를 실행할 수 있지만 전원 지분에 대해서는 안 돼. 그래서 이게 만약에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 가등기 나왔다. 그래서 자, 여기 자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읽어봐요. 자예요. 그러면 우리 수인의 가등기, 이제 번등기는 이렇게 우리가 외워둘 필요가 있어. 자가용이라고 외워두면 돼요. 자가용은 즉 본인 것하여 남의 것하여 자기 것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 지분에 대해서 가등기, 그래서 번등기를 실행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나와서 자, 이해가 됐으니까 앞으로 자가용 생각. 용이라는 것은 아무 뜻도 없어요. 전미사로서 가등기는 자기는 되나 전원은 안 돼. 그래서 니은과 관련돼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가등기에 관해서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 있는 경우 가등기 권리자가 모두가 공동의 이름으로 번등기를 신청하나 그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가등기 지분에 대해서 번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전부에 대해서는 안 돼. 그래서 앞으로 요 니은과 관련돼서 또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용 다시 한번 꼭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등기에 의한 번등기를 실행하면 효과는 어떻게 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332페이지에 우리가 돼 있어요. 밑에다 332페이지 효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가등기한 번등기를 한 경우 번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르고 그러나 물건 변동의 효력은 가등기 시로 소급하지 않고 번등기 시로 발생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34페이지와 관련돼서 334페이지 펼쳐보세요. 자, 가등기, 예약. 가등기는 등기소. 가등기를 가지고 순위 보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고 물권적 효력을 장차 발생. 자, 그러면 334페이지, 자, 4번이 있어요. 그 가로 4번 옆에다가 또 다시 한번, 여기다 이제 한번 그려놔봐요. 자, 이렇게 이제 써놓고, 이제 가등기를 마무리 짓고, 드디어 오늘 종강이 됩니다. 좋으시죠? 벌써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종강이 왔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공시법령과 관련돼서 우리 지적,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부동산 등기법 마지막 페이지가 가등기로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B가 이 집에다 가등기를 해놨어. 가등기. 그래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 그러면 이렇게 C하고 D하고 이렇게 그려놔요.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순위가 소급한다. 이렇게 해서 B. 자, 그려놨어요. 예. 자, 가등기 전에 살아남아요. 자, 번식력이 좋네요. 살아남아요. 가등기 상에, 가등기 2에, 가등기 2에, 가등기 속에, 가등기 당에 살아남아요. 자, 양립 가능 그러면 존속이겠죠. 이때는 존속으로서 이때는 후순위로 존속하겠죠. 가등기는 순위가 소급해서 1등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양립 불가능 이때는 직권 말소라는 거. 자, 여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꼭 기억해 둘 거. 다시 우리가 가등기한 번등기 후 중간 처분의 처리 문제는 이 부분 전이냐 상이냐, 중간 처분의 등기냐, 이걸 우리가 구분해 두셔야 되고, 요거는 이제 자기가 이렇게 한번 봐봐요.
자, 소유권과 전세권이라면 또 전세권은 양립 가능함으로써 존속이 시키는 거야. 만약에 이게 소유권이고 소유권이라면 이중 등기 안 되죠. 이때는 죽어요. 직권 말소.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자, 여기가 만약에 전세권이고 여기도 전세권이다. 이중 전세권은 안 되죠. 양립 불가능, 직권 말소야. 근데 만약에 여기가 지상권이고 지상권이면 지상권, 이중 지상권 안 돼. 그래서 양립 불가능, 직권 말소야. 만약에 여기 이제 저당권이고 소유권이다. 그러면 저당권과 소유권은 양립이 가능해.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소유권하고 저당권은 양립이 가능해. 이 말은 저당권은 말소 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이 나왔다. 앞뒤 문맥에서 저당권이 나왔다. 시동을 걸어요. 저당권 그러면 막 쫓아가서 직권 말소다. 이러면 틀려요.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저당권이 나오면 자 모두 양립이 가능함으로써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본등기의 조치와 관련돼서 자 그러면 1번과 관련돼서 보죠. 등기하는 가등기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 가등기 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서 보존되는 권리는 침해 등기. 거기 침해 등기 줄잖아요. 자, 침해를 전부 이러면 틀려. 침해하는 등기는 직권 말소하여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고 등기한이 가등기 후에 등기를 말소했을 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기 명인에게 통지. 이 말은 사후 통지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2번과 관련돼서 소유권 이전 청구의 보전의 가등기한 본등기 시 직권 말소 이렇게 나와 있죠. 자, A번은 뭐가 보여요? 해당. 2번, B번은 전. 자, B, C번은 전 살아남죠. 자, 그러면 2의 등기만 직권 말소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전이냐 상이냐? 그러면 요걸 읽을 때 항상 기억해 둘 거는 전, 상해, 양립 가능과 불가능을 꼭 나눠보셔야 돼. 여기에 대해서 요 상과 관련돼서 여기에 이제 32회 때 2.5점짜리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앞으로 집중적으로 공략할 거예요. 심화학습에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가등기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오늘 종강할까 마련입니다. 자, 그러면 효력에 따른 분류로서 전국 등기, 본등기, 예비 등기는 가등기고요. 가등기는 계약 등기소로 간다. 가등기는 무슨 보전? 순위 보전. 그 다음에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고 물권적 효력을 장차 발생이라는 거예요. 자, 뒷장을 넘겨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7페이지 그 맨 밑에다 써요. 뭐라고 써냐면 자, 우리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써봐요. 씁니다. 자, 감사하고요. 자, 우리 정말 우리 공시법은 쉽지는 않아요. 처음에. 자, 그러면 이번 코스에서 우리 기본 강의에서 한 번 들은 사람은 우리가 이제 자, 처음 들은 사람하고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들을 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재밌는 과목이 공시법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337페이지가 마지막 페이지로서 오늘 종강이 끝났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너무나 고맙습니다. 끝까지 함께 저와 하셔서 우리 심화학습에도 저와 함께 반드시 공시법을 뚫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동안 푹 쉬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심화학습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강의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